밸류업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증시에 활짝 핀 무지개는 이미 코스닥 쪽에서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가 활짝 피기 위해서는 이 구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6개 분야 알고 계시죠? 정보기술 분야, 산업재 분야,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자유소비재 분야, 금융 분야, 소재 분야로 해서 지금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다시 한번 리밸런스 통해서 추가적으로 편입도 하고 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 만들어진 거니까 개선은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에서 그 10년 이상을 준비해가지고 이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리를 쫙 풀어가지고 자금을 풀어놓고 나서 시작한 것과 우리나라는 정반대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밸류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운돼 있으니까 밸류업하면 끌어올려지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은 무언가 깊은 계획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도 밸류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준비는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10년, 20년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밸류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나오면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이런 밸류업 관련주들 1년이 아니라 우리도 한 3년, 5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책 딱 내놓으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거 잘못했네. 아이고 이것도 돌아가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서 제일 빠른 걸 원하는데 밸류업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제시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중에서 잘된 정책들에 대해서 표준으로 측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멀리 갈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빨리 먹으려고 하면 체하죠, 우리. 그런 것처럼 밸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어도 다시 한번 매년 볼 수 있는 이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반년 정도 움직일지 아니면 1년 움직일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또다시 움직이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파동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에 편입돼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 또 오늘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지금 이슈가 밸류업은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미리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면은 뉴스에 나오면은 오늘 재건주 따라가신 분들 수익 보십니까? 수익 못 봐요, 여러분들. 이미 급등한 종목 따라가면 내가 사면 오히려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부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들어갑니다. KB금융 꼽아주셨습니다. 금융주들이 이제 이번 주에 속속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고 KB금융도 지난해 기준 5조 원대 순이익 기록하면서 리딩뱅크 자리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좀 컸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원래 밸류업 하면은 가장 기대감을 모으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그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정도인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밸류업 정책을 내놨죠.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연간 해가지고 이제 거의 조 단위 정도로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소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계속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관심을 갖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도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사상 첫 순이익 5조 원 이미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고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78% 돌파했다.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밸류업 관련해서 뭐라고 발표를 하던 외국인들은 지금 점점 만족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밸류업 했을 때, 주주 환원 정책했을 때 가장 못난 증시 중 하나가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고개는 끄덕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믿기보다는 외국인 지분을 보시면 간단한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은 베트남 한때 투자 많이 했고 중국도 한때 투자 많이 했었죠. 이런 이제 우리 외국을 볼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혹은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외국에 투자할 때는 내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거나 혹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기 위해서 큰 수익을 위해서 보통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뉴스에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밸류업 정책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서 현재 밸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7%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크게 개의치 않아도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이루타 종목입니다. 기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역시 유명한 밸류업에 이제 선봉으로 나서고 있는 종목들인데 트럼프 관세 이슈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 불안하지 않은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함,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차, 기아,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량 3위까지 치고 올라온 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대미 무역 흑자국 중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FTA 체결할 때 자동차랑 이제 미국산 소고기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무너진다, 우리나라 소고기 시장, 이 농업 시장 무너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그렇죠? 자동차 오히려 관세 유리하게 받은 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만큼 과거에는 이런 가성비 정도로 그냥 싸니까 살까 했었는데 이제는 가격도 많이 올라왔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오히려 넓은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부분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많은 상을 수상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매출액 1,0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를 누리고 있다는 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올리고 있죠. 자,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이미 8천억 자사주 매입하고 4천억 바로 소각하고 4천억은 이 실적을 맞추면은 순차적으로 소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소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밸류업 정책의 기존부터 이미 밸류업 이런 지수를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부터 미리미리 실천해 나가고 있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도 밸류업에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내밀고 있고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리스크가 나오는 구간이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고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추세가 좋아지기 시작한 다음에 중간중간 한 번씩 조정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난해 매출이 이제 100조 원을 돌파했죠.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3루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HS 효성 첨단 소재 역시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견조했죠. 네, 맞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고 이 기업명 계속 이제 기업명이 조금씩 바뀌는 기업들 보면 저도 입에 잘 안 붙는데요. 현대 같은 경우도 HD 현대 이렇게 HD가 붙고 효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독립 경영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HS 효성 첨단 소재 너무 길어요, 사명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에 착착 붙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좀 많긴 한데 입에 붙는 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계좌에서 수익만 잘 내주면 되는 거죠. 자, 3루타 종목은 뭐다? 호타 준족.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타이어 코드, 이 3대 타이어 코드 쪽으로 해가지고 다 생산하는 기업이고 글로벌 점유율 50%. 너무나도 편안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탄소 섬유 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되는 조건이 뭐다? 돈을 벌어야 밸류업을 한다.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주주친화 정책을 합니까? 그런데 돈을 잘 벌기 시작한다. 그리고 계속 개선되기 시작한다. 지금 뭐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전통 화학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가는 기술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딱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루타로 선정했으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효성첨단 소재 관심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밸류업 안에서 대표적으로 여겨졌던 종목들, 뭐 금융주나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HS,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밸류업을 또 잘하려면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흐름과 함께 밸류업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그동안의 만루 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짧게 체크해 가시죠. 네,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자, 제가 목표는 매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1월은 목표 달성했다. 열흘 만에 세 종목 달성을 했고 초과 달성해서 네 종목까지 나왔죠. 2월 목표는 뭐다? 세 자릿수 수익률 나오는 종목이 나올 것이고 1위가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하나오션이 1위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94%.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 자릿수가 얼마 안 남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세 자릿수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쉬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위권에 있는 범양건영 오늘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투매가 나오는 날 여러분 재건주부터 보시고요. 지금 투매가 나올 때 저 바닥권에서 보세요라고 해서 맨 앞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다음 날부터 해서 2연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멋진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말로 홈런 달성하고서 충분히 휴식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범양건영 다시 보셔야 된다. 이럴 때 재건주 보시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바로 이 장중에는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했는데 현재 시간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고 만약에 장 마감 전에 상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절반에서 그냥 전략 매도 한번 하시고 아니면 내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민해엔 안보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있으니까 다음 주 한 초에서 초중순 정도에는 그래도 정리한다 생각하시면은 딱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종목도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 또한 저 4,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100% 돌파 노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만루 홈런 종목들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안에 또 세 자릿수 수익률 달성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자, 그럼 오늘의 만루 홈런 종목 선정해 주실 타이밍인데 밸류업 지수 안에서 어떤 종목을 최고의 종목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자, 저는 우리나라에서 AI 하면은 당연히 HBM 관련 쪽이 나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냐 리노공업이냐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철회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단기간. 그래서 단기간 올라온 이스페타시스는 조금 쉰 다음에 다시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리노핀으로 유명한 리노공업.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올해 개화가 다시 된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사실은 처음에 개화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좀 지연됐죠. 그래서 올해 정도는 소프트웨어도 발달하고 굉장히 좋아질 거다. 고도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소켓 판매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이게 글로벌 이제 뭐 그 고객사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빅테크들은 다 이 리노공업의 제품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시크 우려감 때문에 지금 잠깐 쉬고 있죠. 이 상황은 뭐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만 원 요 구간이랑 22만 5천 원 사이에 있는 이 21만 원 전후돼 있는 요 구간 21만 원 전후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만 원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27만 5천 원이라 한 5천 원 정도 더 올려봤습니다. 돌파 시도하면서 살짝 윗골이 다는 이런 과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8만 원을 2차 목표가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2만 5천 원 단위를 계속 올려가면서 저도 뭐 장기적으로는
뭐 기존의 고점이었던 부분, 뭐 30만 원 부근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스크 관리는 요 20만 원 구간만 가면은 계속 이제 뭐 지지력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한번 정리했다가 20만 원 회복될 때 다시 보시면은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